최부근입니다. 어제 저녁에 참 많이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건 둘째치고 이거 범죄입니다. 제가 경찰에 실명까지 끄집어내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경찰 범죄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제가 벌써 문제가 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탁 뇌물수수 사건 은폐 조작해서 아무도 유죄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재판이 검색만 해보면 나옵니다. 김태호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실세라고 얘기하면 그런 이제 그 인물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시의원들이 그리고 시장이 정언을 나서서 뇌물을 받았다. 뇌물이라고 이제 뭐 그랬다. 침대라든지 그 떠들썩하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구지법에 그 재판 받아갖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김덕구 씨의 일부 녹취를 제가 얘기했지만 저에게 사정을 합니다. 상고심까지 해돌라. 무혐의로 나왔겠지만 무죄로 자기는 주장을 하는 것도 웃기고요. 그가 그렇게 수없는 욕을 하고 폐륜이라고 악녀라고 그렇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벌써 몇 년째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를 윤리위원회에 재소식했던 여자 시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형법이어서 문제니까. 이런 줄 알지만 아닙니다. 무죄라고 그러면 그를 모함하고 그를 그렇게 재판에 옮겼는 거기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와야 되죠. 이건 범죄입니다. 덮었다는 얘기죠. 조작해서 그것도. 구민경찰서예요. 저와 관련된 경찰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수사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정말 더 웃긴 건 그것으로 인해서 저에게 대해서 가해지는 범죄들. 이 사람들은 그냥 간단해요. 수십 건씩. 아니 고발은요. 저 사람이 살인자의 의혹이 있어요. 고발장 작성은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명예훼손 당했다. 그냥 되는 거예요. 전부 명예훼손으로 사안과 별도의 부분을 가지고 수사를 받습니다. 저는 거기에 응했죠. 왜? 그 수사 지휘를 내리고 수사 결정을 하고 송치 의견을 내는 바로 그 수사과장이 오면서부터였거든요. 그들이 경북 커넥션의 한 축이라 얘기하는 이순식 대표라고 지금 이전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로 접도구역 내에 그 얘기를 늘 했지만 그 사람이고요.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고요.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 선거 무소속으로 나갔었다가 이철우 지사를 고발한 그 사람이고요. 그리고 많은 범죄, 공문서 위조 행사, 뭐 이런 부분은 법정에서도 이미 밝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고를 해도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몇 년 전부터 계속. 근데 여기에 편성을 하는 그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는 아주 심각한 부분이죠. 그리고 근간이 되는, 나라 예산이 근간이 되는 세금요. 자기 동네 예산도 저렇게 감신도 없는 송원석 의원은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시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시장은 교사 의혹이 있죠. 지금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왜 지금 구속되고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들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 지금 재판에 올라간 사람들도 자기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시장이 시키니까 가겠지 라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증언도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화학신문에서 사설을 적었어요. 참 기도 안 찹니다. 가짜뉴스를 엄단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에 보면은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우선 경찰 범죄. 왜 경찰은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을만 하니까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을만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니 경북도의 감찰은 저에게 민간사찰 왔다가 자신이 그거를 수사를 했다, 담당이다, 어깨 빵빡 들어가길래 내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몇 명인데 몇 명 뭐 하니까 얼굴 새파라야 되더라고. 지금까지 말 못하잖아요. 덮었거든요. 정은 증거 다 있고 결론적으로 그것은 경북지방청 감찰에서 이미 수사를 했습니다. 2년 전에. 덮었죠. 왜? 말이 안 되거든요. 경찰이 김천희 경찰입니다. 지금 이 수사과정이 김천에 있을 때 자기 부하 직원들이에요. 예? 옆부서든지
근데 이제 그것도 고발해도 말 안 하잖아요. 전화신고 고발해도. 근데 경찰의 날이가 10월 1일이가 국군의 날이가 그날 술을 마신 경찰관들은 사고를 냅니다. 사고를. 근데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 가족들은 황당해해요. 황당해. 아니 갑자기 사고 났는데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여기서 이제 노인들하고 그 따님이 있으니까 찾아와요. 사이카가 오죠. 백차가 오더니 뒤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더니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냈더니 여기 음주 측정을 하고 음주 술 마시는 거 확인하고, 자 상주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 이제 병원에 지금 가시죠 가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뭐 술도 안 마시고 자기가 그 조치했다 뭐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날 택배기사로 위장한 부부들이, 젊은 부부가 옵니다. 그 피해자들은 참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합의 막 해줬죠. 그냥 뭐 급하게 싸게 뭐 이렇게 해주는 모양이에요. 정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어느 날 그 차를 찾아오는데 기겁을 합니다. 요새 소렌토 차량이라던가 뭐 하여튼 그 AV 차량인데 그거는 블랙박스가 내장형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 뭐가 저 위에 지방에 그거를 대전인가 어디가 하여튼 지금 요 봐야 되는데 거기에 거기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맡겼는데 블랙박스에 찍힌 내용은 장정들이 막 차 위에 올라가 이렇게 살펴보고 기겁을 할 거 아닙니까? 감이 오십니까? 그들이 경찰이었고 택배기사도 경찰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이카도 와서 앞뒤 맞는 두 차가 왔는데 그것도 경찰이고, 그게 김천경찰서 경찰들이에요. 간부 공무원도 있다 그러죠. 근데 119 내고 지금 뭐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아는 경찰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거기서 이제 경북도청에 누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감찰을 하니까 사실을 밝혀졌거든요.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밝힐 생각도 없었고, 구미경찰서로 이제 그 사건이 조사팀이 되죠. 저는 그때 제가 상주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제보가 와서 그렇게 디테일을 안 오고요. 경찰관이 그냥 교통사고 났다라고 들어서 제가 당시 이제 정보과장한테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냐? 있었다. 니 어떻게 알았노? 나는 그냥 경찰도 공무원이고 사람이니까요. 사고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너무 안 됐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사고 났는 거예요. 내한테는 음주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하고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을 통해서 많이 하니까요. 아이고 공무원들인데 괜찮습니까? 아는 분이라고 그 옆에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제보자니까요. 근데 뒤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인 거예요. 자 그러면 김천에 그 관계된 경찰들, 그 다음에 거기에 사고 나서 왔던 경찰들, 사이카,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특배기사로 위장한 쇼했는 경찰들, 그리고 블랙박스를 찾은 경찰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미로 와서 구미 사고조사팀 경찰들, 그리고 경북감찰청 감찰 경찰들, 전부 다 직위 해제 사안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시 얘기를 거슬러 어제 사설을 썼는 그자가 구동료 갈치라고 공무원들이 그자가 갈치범이라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공무원 100여 명을 고발했습니다. 수사도 지금 안 하고 있죠. 경찰관들하고 녹취하고 증언하고 다 했습니다. 검사님도 속였죠. 국민신문고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행안부에 갔길래 했는데 거기도 왜 여기서 가짜 서류를 올리거든요. 경북감찰에도 경북감찰하고는 짜는 것더라고요. 우유 배달 없이 우유를 못 받듯이 구독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가만히 있는데 구독료라고 내놓으라면 수천만 원씩 내놓겠습니까? 그것도 일간지들이 배달을 하고 그렇게 받는 그 진짜 구독료에 상회하고 모든 시가수입니다. 58개 시가수. 근데 이걸 그렇게 수사 안 하다가 저자가 그걸 드러내자 저희 선친을 장애가 있다고 요구하면서 저를 그렇게 능욕하기 시작하죠. 벌써 2년 동안 참았습니다. 때리지도 않았고 죽이지도 않았고 사건 조사 안 했고 맞고수도 안 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당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터넷 언론사에 허위 글을 막 쓰죠. 자기 매체에 자신의 그런 얘기를 안 씁니다. 저는 이제껏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SNS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자는. 근데 제가 기가 차갖고 이거 왜 수사 안 하니까 이게 아무 혐의가 없다로 조사를 해가 올렸더라고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 그 경찰관한테 기존에 이제 같이 담배 피면서 얘기하던 경찰이었죠. 조사를 한 2년 받으러 가니까 그들이 더 잘 알죠. 아니 공무원이 답변을 그래 하더라. 미친놈입니다. 그 경찰은. 지가 물어봤는 그 공무원도 제보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은선인데요. 여러분 엄연하게 서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구독료라고 찍혔죠. 홍보비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한 해에 그러면 몇 천만 원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제가 5개, 6개 언론사에서 4년에 가장 많은 데는 1,000만 원, 100만 원. 주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5년에 걸쳐서 그래 봤는데, 1년에 한 곳에서 수천만 원을 입금 개입 다 하고, 자기 동생 청탁하고, 저런 저자가 가짜뉴스를 청단하자고 하면서 사설을 쓰고, 요번엔 또 일간지로 광고 받으려고 막았는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수사해야 되잖아요. 수사 왜 안 할까요?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경찰들이 경찰 범죄인데.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4월 1일에 여기 자료를 다 드렸잖아요. 제가 신고했는 거 아닙니까? 고발, 공익고발. 근데 검사님 그걸 다시 돌리고 저에게 범죄자로 만들어요? 미쳤습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은 항상 이겁니다. 이 말이 들리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 경찰들의 수뇌부들, 대한민국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제가 당시 경찰청 차장을 통해서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제가 거기를 소개받고 수차례 통화를 하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긋고 수사, 제가 이게 취재를 끝나고 그 다음에 수사 부분이 드러난 부분 그들도 다 돌아보고 있죠. 그런 사안이고 판사님께도 겠습니다. 그분들 증언을 내놓으라고. 그리고 구미경찰서 경찰서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 그리고 검사님 증언해 주세요 이랬어요. 벌금 300만원요. 미쳤습니까? 그리고요, 뻔뻔하죠 여러분. 저 구독료 갈지 제가 손가락 걸으라 했습니다. 자기가 저렇게 수업에서 몇 년째 하면 손가락 걸면 되지 않습니까? 왜? 제가 회사를 폐업하고 발가벗고 춤을 추겠다고 그랬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저 사안은 전 고발 안 했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횡령했는 거는 고발했어요. 공무원들이 갈취당했다고 얘기하니까요. 그건 따로 수사하든지 말든지. 자, 공무원들이 협박을 당하고 급박을 당했다 해갖고 나가지 않아야 될 예산을 거기 구독료를 해서 실과속 그 간부 공무원들이 공문서 위조해서 그거를 예산을 타내서 자기가 가져갑니다. 횡령이죠. 근데 자기가 고스란히 근로 지급이 됩니다. 배임입니까? 근데 이건 뇌물죄입니다. 왜? 그에 깊숙이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후에 이제 감찰이나 여기서 이제 조사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허위 작성을 합니다. 컨텐츠로 사용했다. 컨텐츠로 사용했던 부서과장은 이 신문의 구독료를 뺏겨가 지급했는 건데 컨텐츠로 뭘 사용합니까 여러분? 네이버에는 왜 지급 안 해요? 그리고 이자는 자신의 두목격인 그 이순식의 도로 접도 의혹이 지금 행정처분을 하고 그 당시 그랬는데, 그 부분을 나오자 충성맹세를 하듯이 구성면이라는 골짜기 가서 그 식당에 가대기를 딱 갖다가 사진 찍어 놓고 뭐 이 부분을 보도를 하면서 물타기 들어가는 상식 이하의 언론도 아니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적 공표는 둘째치고 제가 1,000만 원이 넘게 수십 건의 고발은 수백 건도 할 수 있죠. 진짜 팩트는 이자들이 서울중앙법원부터 시작을 해서 수천만 원의 변호사를 사고 이제껏 그렇게 자기 기소를 그 낭발하는 거예요. 기소 송치를. 국민권익위가 얘기한다 그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조작을 해서 하는 것도 모든 재판에서 저는 다 이겼습니다. 무고죠 이거는. 그런데 맞대응 안 하는데 그런 부분 빼고 수십 건의 고소를 당해가 지금도 뭐 수건에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요. 너가 조작하고 경찰이 조작하고 검찰이 그걸 묵인해준 그거 벌금 300. 내가 증거 목록을 받아갖고
제가 따지지 않습니까? 아니, 공문서 위조에 있는 범죄자를 수사해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 유죄 기록으로 올려놨어요. 재판 구경하고 오십시오. 기도 안 찹니다. 3건 중에 2건이 메일에 전 기자 얘는 위정했는 거 자기 메일에 자기 숙소 상관이 저희들이 증언을 했죠. 그리고 그 같은 공동 정범이라고 얘기하는 그자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 기도 안 찹니다. 범죄도 이런 범죄가 없습니다. 경찰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문서 위조의 이순식은 와서 또 증언을 하죠. 미친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건은 이제 모레 거기죠. 내일 유관기관에 이철우 지사님 임명한 그 양반은 저에게 업소를 하고 저에게 회유를 하고 전 공직자를 통해서 압박을 넣는데 그 조사 다 뺍니다. 구미경찰서 야 너그 서장 누구고? 내가 너 서장하고 있지. 그렇고 그런 사이야 이씨. 이런 대사가 생각나는데요. 참 이거 가수 사람 죽여도 이거 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랄한 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 얘기를 하죠. 공무원들이 제일 구속됐는데 재정걸 안 가지고 가길 얘기합니다. 대신터널공사 5억 5천만원 그 돈 어디로 갖고 그래 갔습니까? 추모공원에서 시장님 저거 폐기물 어디다 묻었습니까? 신흥공원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자수 안 하면 큰일 나요. 송원석 의원님 그 박부선 시장님 저하고는 그렇게 안 좋고 가던데 또 당원 당규에 어긋나는지 모르겠는데 둘이 사이 잘 지내요. 양기사 만나봐야겠네. 저는 참 사회적 파장이 클까봐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여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없으니까 말 한마디 못하죠. 단체장들이 국민의힘의 단체장들이 3군데나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제가 한때 그냥 지인을 통해서 그 당을 가입한 적도 있죠. 수십 년 전에는 그 당시 전신이 지금의 국힘에 또 있었고요. 그리고 좀 민주당에 또 몸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저는 권력이 기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박범계 장관이 그 당시에는 생활적폐청산위원장이었죠. 대전의 김소연 의원님, 제 존경하는 의원님입니다. 그분하고 저는 구미 열애 그 지회장이었는데 경북에 이제 경북 생활적폐청산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특별위원회에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바로 정치자금법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인연으로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 경북에 당직자라든지 목소리 큰 사람들은 다 알죠. 그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거 더불어민주당의 사건이잖아요. 김웅겸 전 총리님 맞지 않습니까? 사과해라. 공무원들한테 돈 뺏은 거 돌려주고. 그리고 그 구독료 가치 이자는 가육시라 공무원들이 주장한 이자는 모 공무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는 그 정언을 그의 일행들이 정언합니다.